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각 정당들 공천한다고 난립니다. 면접을 한다, 컷오프를 한다 등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선거구 획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무슨 근거로 공천 면접을 보고 또 무슨 근거로 공천 신청을 받는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권은 불법인 상태를 너무나 지금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러면서 선거와 투표는 민주시민의 양식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옥수수 TV는 본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은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되는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똑같네요.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이게 심야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 뭐 선거구 획정 뭐 이런 거 한다고. 네. 심야 해동 이틀째죠. 그죠? 내일은 이제 이런 소식 안 전했으면 하겠는데요. 뭐 이제는 다 만성인데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이 김무성, 김정인 대표까지 나서서 그 여야 지도부 8인 어제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만났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테러 방지 법안이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예. 국가정보원의 그 대테러 정보 수집권을 부여할지의 여부, 대테러 대응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쟁점이 됐죠. 여야는 어제 오후 그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그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밤 9시에 여야 대표까지 참여해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뭐 무산된 것도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 인권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는 한다고 하죠? 네, 일부 합의한 게 있죠. 일단 합의를 본 북한 인권법과 이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 오늘 본회의에서 그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여야 원내 지도부 오늘 또 만나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내일 아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말이에요.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이제 이것이 거의 확실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위 20% 컷오프에 대해서 그 3선 이상은 하위 50%까지, 이 재선까지는 하위 30%까지 추가로 정밀 심사 대상에 올려서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말하자면은 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 부적격 판정을 이제 받게 되면 이 공천 심사 대상에서 아예 이제 그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경쟁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를 이제 예고하고 있죠. 예. 나 떨고 있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의 패닉 상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반향도 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물갈이 하면은 그 국민들에게 그 점수를 딸 것이라는 그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 당을 살릴지 내용으로 번질지 모를 그 의학 처방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의원들 그 의원총회 소집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놓고 나서는 분은 없다고 하죠. 자, 새누리당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지금 공천 면접을 계속하고 있죠. 네. 어제까지 그 수도권 총 58개 지역 230명의 그 공천 신청자에 대한 그 면접이 실시가 됐고요. 예. 오늘까지 이제 그 수도권 면접은 이제 끝낼 예정이죠. 내일부터는 그 충청권 신청자를 이제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수도권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이 면접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대상 지역을 이제 그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이야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 수도권부터 하는 모양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 확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건 팩트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아무리 늘린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불법을 전제로 한 행위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뭐 당연히 맞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어제 침묵 시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어제 그 겁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 예? 이제 당 대표가 공식 발언하는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예. 이른바 그 머리 발언,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회의가 끝난 뒤 왜 침묵했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묻자 이에 대해서 역시 그 답변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목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독감 걸려가지고. 두 가지 해석인데요. 예. 아무튼 뭐 친박계와 그 공개적 충돌을 좀 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또 하나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이런 뭐 결기의 표출 아니겠느냐 이런 예. 이제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다만 그 당 대표실에 그 걸려있던 경제를 살리는 개혁, 미래를 구하는 개혁 이런 그 슬로건이 어제부터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기자들이 왜 이게 없어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로 그렇지 않은 쪽, 즉 그 개혁 쪽으로 가지 않고 있어서 개혁이란 말을 쓰기가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이런 해석을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 자, 국민의당도 공천 일정이 좀 바빠야 하는데, 그런데 뭐 지난번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 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다고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갈 길은 먼데 아직 신발을 신지 않은 꼴이죠. 네, 국민의당 오늘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그 발족시킬 계획인데요. 그러나 그 정작 공천 작업은 그 시작을 이제 못했습니다. 공직 후보 자격심사위원장을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도 겸직토록 한다는 이제 이런 구상이었는데 지난 4일 선임됐던 이 전윤철 공직 후보 자격심사위원장 아예 그 당사의 얼굴을 좀 비추지 않고 있다고 하죠. 현재 그 일본에 체류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위원장 후보를 좀 물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중에 좀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본인의 승낙을 받고서 발표가 난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당이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중에 그 하나인데. 본인 승낙 없이 발표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또 그렇겠죠. 정작 본인의 또 그 처신을 보면은 과연 이게 그 승낙을 한 것인지 글쎄요. 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갑 상황이죠. 전 대표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궁금해집니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25일까지 이제 3일 일정인데요. 그 예.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그 방미 중에 그 한반도 문제에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안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또 그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7일 그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와 그 북미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하. 특히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의 그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서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예. 뭐 어제 월스트리트전에서 핵실험 전에 이른바 이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예. 제안을 미국이 내놓은 적도 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일보의 오늘 보도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한미 간 그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그 첫 실무회의를 일단은 유엔 대북 제재안 이후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여야 회동 심야에서도 열렸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회담이 결렬되는 걸 두고 이제 습관성 결렬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여야 협상 자리에 배석한 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변인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자, 먼저 여당 연결하죠.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만나셨다 그러던데 몇 예, 시까지 그렇습니다. 만나셨어요?
뭐 자정에 끝났습니다. 자정이요? 새벽이 예. 아니네요. 뭐 예. 새벽까지는 안 갔습니다. 예. 끝나고 소주 한잔 하셨어요? 아니요, 뭐 어제는 사실 오후 2시 반부터 계속 회동이 이어지다가 뭐 잠시 중단됐다가 또 저녁에 만났습니다만 너무 피곤해서요. 예. 아니, 뭐 소주 하시자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왜 소주 한 잔 여쭤봤냐면 이 공식적인 회담 말고 끝난 다음에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하면은 다음 밤 만날 때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거든요. 김종인 대표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또 뭐 오늘 또 양당의 대표는 오늘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는 댁으로 다들 들어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지금 답보가 되는 핵심적 원인 뭡니까? 지금 테러 방지법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은 절대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쪽도 해외 기관에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기관이 되어야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는데 국민안전처는 뭐 아시다시피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 수집권은 국정원에 줘야 외국의 정보기관과 함께 테러 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그래야 테러 방지법을 입법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 차가 좁혀지질 않아서 결국엔 결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물론 뭐 그런 입장, 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그리고 지금 물론 테러 방지법이 시급성은 아마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테지만 중요한 건 이 둘의 연관관계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불법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선거구 획정을 합의해서 처리하고 나면 19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각 당마다 당내 경선 치러야죠. 뭐 공천 과정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법안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테러 방지법이 지금 올해 11년 됐습니다만 19대 국회에서도 또 넘기면 이것은 현재 안보 위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 오히려 뽑아주신 국민께 10만을 안겨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테러 방지법만 통과가 되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법안은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만약 직권상정 지금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제 깨끗이 끝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저희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미 늦었어요. 선거구 획정이요? 선거구 획정이요. 이미 늦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김용남 대변인께서는 면접 보셨어요? 제 지역구는 이제 수원이 지금 선거구가 4개인데 이번에 하나 더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질 않아서 수원은 지금 면접을 아직 실시 못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선거구가 지금 불법인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제 또 김용남 대변인께서는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상태에서 공천 지역구 면접을 본다는 것도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론상은 안 맞는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론상으로는 지금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총선은 치르기는 치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후보들 또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또
시간이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미리 공천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지역은 면접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연기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총선을 연기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나라에서 해외 토픽감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해외 토픽이 됐는데요, 뭐. 네. 근데 뭐 또 다른 해외 그렇습니다. 토픽이 나오겠어요? 근데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일반 그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히 불리하죠. 예를 들면 지금 김용남 의원님 같이 현역 의원분들은 의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정치 신인들은 사실상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선거구가 도대체 어디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인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 뭐 유리하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만 의정보고에는 이제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의정보고회나 다른 그 활동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서도 뭐 일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거든요. 지역구가 쪼개진 수 있기 아니 때문에. 그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쟁점 법안 이제는 뭐 저희가 오늘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고 나면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하나가 남게 되겠습니다만 좀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예비후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구를 이렇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 누비고 계신데 저는 어제 뭐 새벽에 국회 올라와서 자정에 회의 끝나고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한 새벽 2시쯤 됐거든요. 그런 불리한 점도 있다는 완전히 100%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더 그럴 텐데 언제 다시 만나실 거예요? 오늘 양당 대표가 정당 대표가 만나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테러방지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은 뭐 이번 주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민이 못해 좀 답답해서 여쭤봤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새벽에 들어가셨다고 좀 아까 김용남 대변인께 들었습니다. 그죠? 새벽에 들어가셔서 또 지금 인터뷰하시고 참 저희가 죄송하네요. 잠도 못 괜찮습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대테러 방지법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장시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일정 부분 진전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견이 해소된 북한 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들은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처리 여부가 총회 관심사인데 이것은 23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양당 대표가 논의해서 획정위로 송부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3일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떤 진전이 있을 문제가 됐든 테러방지법은 이견을 계속 해소하지 못했고요.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계속 논의한다.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급한데 이것을 만약 선거획정부터 들어가면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 다루기는 또 글렀다. 이게 10년여째 지금 표류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런 입장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다른 법과 연계해서 처리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2달씩이나
무법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양당 대표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이에요. 지금 고민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게 된다면 야당은 어떻게 나오실 거예요? 테러 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적절치 않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저희 야당이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중에서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다 줄 거냐 아니면 국민안전처 산하의 대테러센터에다 줄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이견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회의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면은 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근데 국정원이 정보 수집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수집하라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정보 수집은 국민안전처예요? 예. 아니요, 이건 대테러 센터에다가 예. 대테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통신감청이나 계좌 추적을 할 때 영장을 발부해야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에서는 영장 없이 그것을 감청을 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정원에다가 그것을 예. 허용했을 때 그동안 국정원이 한 것을 보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계좌 추적 있잖아요. 그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은행에선 통보해 주잖아요. 당사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나요? 통보해주겠죠. 통보는 하죠. 사후에 통보하죠. 사후에 하죠. 몇 달 지난 다음에 하기는 하죠. 네. 예.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정보를 모아라. 근데요. 물론 이제 대테러법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게 좁혀지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총선 연기설 이미 늦었어요. 선거구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늦었죠. 예. 오늘 통과가 된다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자 총선 연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연기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요? 총선을 어떻게 연기합니까? 원래 이제 선거법상 총선이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 특수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법하고 연계해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총선이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컷오프 이 당사자한테는 오늘 아마 통보가 갈 겁니다. 그죠? 맞죠? 네네. 그죠? 그리고 발표는 목요일 날 하나요? 예. 그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은 컷오프까지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공천 신청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공천 과정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지금 할 수가 없죠. 청구가 불법인데 그래서 총선 연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당이냐 야당 책임이냐 이걸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럴 수가 없어요. 아니 좀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여당이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로 이거는 여당의 모습으로서는 이해 안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선거법을 처리 안 해주고 다른 법을 그것도 쟁점이 있는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자기가 분명한 것을 갖다가 그거 안 해주면 선거법 처리 못한다. 이것을 몇 달씩이나 끌고 오는 그런 여당이 어떻게 집권 여당입니까? 예.
아니 저는 이걸 뭐 여야 누구 잘못이 따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당은 야당 잘못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나시기로 하신 거죠, 그죠? 예, 저는 오늘 양당 대표께서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총선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당 대표께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선거법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구 획정이요. 글쎄. 그렇죠.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 간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이 오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획정위로 넘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획정위에서 그 기준안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그것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선거법을 29일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예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야채의 요정 김요리가 전하는 하루야채 건강 뉴스. 건강만큼은 자신있지? 라는 분들, 국민 4명 중 3명이 야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0g의 하루치 야채 섭취량, 하루야채 한 병으로 채우세요. 지금까지 한국야쿠르트 제공 하루야채 건강 뉴스였습니다. 안녕.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홍삼 연탄? 무슨 이름이 연탄이야? 연탄! 연한 탄산이 들어간
먹는 거지. 연탄 당연 홍삼 드링크인데. 불도 붙어? 연탄 마시면 힘이 활활. 야, 어마어마하다 홍삼 연탄. 연한 탄산 홍삼 드링크 홍삼 연탄. 연탄 감탄.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 대지역.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다우니 퍼퓸 컬렉션. 같은 옷으로 향기를 오래. 문지를 때마다 방금 향수한 듯. 새로운 듀얼 향수 캡슐로 오랫동안 향기롭게. 듀얼 향수 캡슐로 새로워진 다우니 퍼퓸 컬렉션. 방금 향수한 듯. 어젯밤새 비가 내렸죠.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내부순환도로는 일부 구간 통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 막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7시 41분 43초 지나고 있는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기름램프와 사근램프 구간이 긴급 보수공사로 전면 통제되면서 내부순환로 우회도로 종암로가 밀리고 있는데요. 종암사거리에서 사대부고 쪽으로 더디게 통과합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도심 쪽으로 가는 길 월계 1교에서 중랑교와 같이 밀리고 있고 같이 가는 동일로 위로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성수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 사이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강일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 여의도권을 지나는 내내 힘겹게 지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민주당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어제 4.13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의 신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준영 공동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지사님께서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 국민의당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실 생각이세요? 국민의당과는 아마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본래 신당을 만들 때 예. 정말 국민이 믿는 신뢰하는 당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아마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좀 달리 가고 있는 것이 많죠.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하나의 신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는 계속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출마하는 거하고는 그 관계가 없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바라는 모습과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네. 측면에서 지금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정말 저는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당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그것이 신당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체성에서 우선 대단히 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 야당의 모습은 꼭 반대라기보다는 협력도 하면서 올바른 말하자면 가치관들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이 창당대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이냐,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지도가 반토막이 나버렸고 이런 모습의 당은 저는 더 좀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정말 잘해라. 그래야 국민들 소명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고 그럴 때 새정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의 엄청난 소득 격차로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죠. 두 번째는 젊은이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정말 애매하기짝이 없고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민족 문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은 북한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이게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햇볕 정책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민족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내일을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으로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또 다른 70년 혹은 또 다른 한 세기를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겠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말들을 함부로 하죠. 그럼 햇볕 정책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대결, 긴장, 유지해서 가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매우 불안해집니다. 결국 민족은 언젠가 통일해야 되고 또 민족이 웅비하는 길에는 반드시 화해 협력의 길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책임을 지는 대북 정책, 민족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북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개성공단은 다시 복원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최근에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연 전 장관도 본인이 대선 후보였을 때 개성동령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 정도로 개성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갖고 있고 개성공단을 복원하겠다. 자기 목표는 그거다. 안철수 대표와의 합의문에서도 그게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박주선 최고위원도 햇볕 정책 계승하는 거 확실히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상돈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병호 의원은 그게 사견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견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당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그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얘기나 정동영 후보의 얘기나 저는 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한 소리가 별로 크게 들리지 않죠.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그런 소리들도 휩쓸려가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나 지금 더불어당이나 특히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말 민족 문제는 오늘 당락이 아니고 먼 눈으로 우리 미래 후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오늘 우리 하는 것이 결국은 내일의 우리 나라의 모습이나 우리 또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동감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쨌든 그렇게 그 문을 닫게 된 것은 굉장히 저는 정략적이고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이시잖아요, 그죠? 민주당이신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혹시 무슨 접촉 같은 거 하자고 온 거는 없어요? 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밝히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야권이라고 하면 꼭 야권도 있어야 되느냐, 못하면 없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잘하는 그런 야당이 돼서 그래서 집권 여당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정권을 우리가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야당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근데 과정에 대해서 과정 중인 거는 말씀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좀 있기는 있는 모양이죠? 글쎄 그런 이제 오가는 얘기들은 있지만은 뚜렷하게 저희들은 이제 당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갖고 있던 있다가면은 항상 저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보면은 저는 노선상에서는 저는 상당히 저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이 제대로 써야 되겠다. 국민의 부름에 정말 부응을 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그분의 집념이 대단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하고 또 오늘 뭘 발표를 하니까 저희들 지켜보지요. 근데 결국은 또 이제 민족 문제로 돌아가면은 북한의 괴멸론을 얘기를 하고 북한의 괴멸되기는 그냥 괴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죠. 박준현 전 전남도지사와 얘기 나눠봤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